중고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벌어지는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천동입니다. 오늘은 중고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한 번쯤 아마 중고 물건 안 사보신 분들, 그리고 내 거 안 팔아보신 분들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물건을 단순히 사고 파는 그 과정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담겨져 있는 그런 기운들, 몰랐던 그런 삶에 대한 측면들이 여러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까지 잘 챙기실 수 있도록 오늘도 내용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보시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중고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네네.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적인 측면 혹은 자원을 아낀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중고를 잘 활용하는 거 저는 정말로 좋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존재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어떤 욕망이라든지 니즈를 채우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뭔가를 개발하고 인위적으로 뭔가를 바꾸고 더 먹고 더 뭔가 누리기 위해서 다 자원들을 파괴를 하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나 하나부터라도 조금은 뭔가 하다못해 음식이라도 좀 덜 먹어보자, 옷이라도 좀 덜 사보자, 혹은 내가 뭔가 쓰는 모든 이런 사회적인 자원들을 조금은 줄이는 것이라도 해서 현재 이런 부정적인 상황들, 앞으로 닥쳐올 그런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들을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봤을 때는 분명히 좋아요. 좋은 거는 맞는데 문제는 그 물건을 오고 가는 걸 통해서 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 드린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중고 물건은 조금 부정적이다라는 시선으로 교수님께서 조금 보고 계시는 부분인데 네네. 그럼 왜 안 된다는 걸까요? 우리가 돈을 주고 물건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물건 속에도 그 나름의 기운이 있다라는 거죠. 그 기운이 왔다 갔다 하는 측면 때문에 중고 물건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고, 운이라고 하면은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미신, 보이지 않는 측면,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시청자분들이 이탈할까 걱정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댓글들 보면은 어떤 분들은 뭔가 물건 하나 잘못 사고 그때부터 일이 꼬였다, 그날 큰 사고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시고, 제 지인도 연령대가 낮은데 본인도 그렇게 물건 잘못 샀다가 그날 진짜 호되게 그렇게 당한 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만큼 중고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벌어지는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기운이라는 것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 물건을 썼던 사람의 기운인 거죠. 사람마다 다 각각 본인의 컨디션이라든지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러니까 기운도 다 다른 거거든요. 한 가지 딱 생각이 난 게 뭐냐면은 그 한 책에서 제가 봤었는데, 일본에서 실험을 한 거거든요. 부정적일 때 나오는 입김을 결정체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동물에다가 주입을 하게 되면은 몇 분 내로 죽는다라는 그 결과가 있었어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 지금 이 컵이 있잖아요. 이 컵도 내가 이걸 계속 쓰면은 내 기운이 묻어난다라는 거죠. 당근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 컵을 사잖아요. 이 컵을 주로 썼던 그 사람의 기운을 내가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가져오게 되는 건데, 문제는 컵을 썼던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여기에 좋은 기운이 붙었는지 나쁜 기운이 붙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래서 물건을 함부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아주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특히 내 삶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채취가 가장 많이 묻을 수 있는 거, 예전에 제가 중고 물건 중에 사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속옷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속옷 이야기 드리고 악플이 수도 없이 많이 달렸죠. 누가 속옷을 중고로 사입냐라고 하면서. 속옷 중고로 치시면은 쫙 나옵니다. 속옷을 중고로 파는 사람들도 많고, 그만큼 요즘은 별의별 것을 다 중고로 사고 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으로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당연히 속옷 중고로 사입으면 안 되겠죠. 내 가장 내밀한 그런 몸을 가려줬던 측면이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가리는 것이 좋다. 아무튼 누가 썼는지 모를 물건이라는 그런 위기심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라 라는 차원인 겁니다. 망한 사업장이나 그런 데에서 이거 물건 너무 새 거라서 돈이 아까우니까 너가 써라 해서 이렇게 받아오게 된 물건들이 있으면, 그렇죠. 이런 거는 어떻게 계속 사용해도 될까요? 저라면 안 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걸 강하게 생각한 사람이니까 안 쓸 것 같은데,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최근에 사례가 하나 있었잖아요. 배 대표님 그 사무실 현재 되게 터가 안 좋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많으신데 그 와중에 또 하필 거기 회의실에 있는 정말 보기 좋은 전자칠판을 가져오시게 됐는데 그 전자칠판이 뭐냐면은 사업을 하다 망한 후배가 멀쩡하니까 이제 쓰세요 하고 이제 받아서 오신 건데, 물론 물건 하나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여러 가지가 겹친 거죠. 그 사무실 터도 안 좋고 또 망한 후배의 물건을 가져와서 그 중요한 미팅 장소에 두다 보니 여러 가지로 사업이 함께 같이 꼬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살 수 있으면은 새롭게 사는 게 제일 좋고요. 중고로 하더라도 그냥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고 내가 산다라는 개념으로 사오거나 그냥 안 사시는 게 그냥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시는 게, 예산이 가능하다면 새 것으로 좋은 것으로 깨끗한 걸로 사는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면 합격의 기운이 담긴 물건이다 라고 하면 올라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효과를 바라고 사람들이 살 것 같은데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때 이전의 세대였던 것 같은데, 서울대 간 친구들의 방석, 좋은 대학 간 그런 선배의 방석을 얻는 게 정말로 진짜 중요하고 소중했던 거잖아요. 이제 그게 아마 지금도 이렇게 내려와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역시나 우리가 무조건 공부의 측면이 아니라 학생의 측면으로서 바라봤으면 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학생이 서울대 간들 인생 자체를 잘 살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부 이외에 다른 측면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게 뭐 무조건 좋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요. 아마 또 이거를 사시는 분들은 부모님이실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공부 좀 못한다 한들 그런다고 해서 애들 뭐 인생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특히나 요즘은 더더욱 그 미래를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1년이 다르거든요. 너무 공부에 대한 측면 신경 쓰지 마시고 차라리 공부방 잘 꾸며주시고 애한테 깨끗하고 좋은 거 해주시는 거, 그걸로 저는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질문을 정말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근에 산 중고 자전거는 사는 게 안 좋나요? 네. 남이 타던 자전거를 타는 게 운이 안 좋은 것인지 새 자전거를 사는 게 나을까요? 환경을 아낀다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중고 자전거 사시면 좋겠지만은 저라면은 안 살 것 같습니다. 저는 새 자전거를 사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대신 내가 또 좋은 사람이고 이렇게 새 자전거를 사서 또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되파는 거, 그런 측면으로서 생각을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식물이 너무 많아져서 중고거래를 팔았는데 그런 것도 안 되나요? 지금 경제적으로 사정이 정말 어려운데 얼마 전 식물들을 많이 중고거래에 팔았는데요 라는 겁니다. 우선 식물 같은 거를 내가 무조건 나눔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파는 것은 저는 조금이나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식물을 물건 차원이다라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지금 여기서도 중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식물이 중고는 아니잖아요. 유기견을 보고 중고라고 하진 않잖아요. 식물도 똑같이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판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당근에서 무료 나눔으로 망하는 공부방에서 쓰던 책상 걸상을 바깥에 두고 쓰려고 갖고 왔는데 집안이 아니라 옥상에 두고 써도 안 되나요? 뭐 옥상은 다릅니까? 네. 옥상도 내 공간이고 내 집입니다. 옥상이라고 해서 그 망한 공부방에 그런 부정적인 게 사라지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이번에 10년 넘게 이용한 식탁을 당근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내면 안정이 될까요? 네, 그냥 잘 파시면 됩니다. 내고 잘 하시고 적당한 가격으로 해서 잘 파시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고를 살 때 이 물건을 쓴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게 포인트잖아요. 그게 포인트인 것처럼 내가 좋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맞다면은 그러면 이제 많이 좋은 기운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면은 중고 거래를 해도 조금은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아기용품 잠시 쓰는 것에서 얼굴 모르는 이웃에게 당근으로 나눔받아서 쓰는 것은 어떤가요? 아기용품들 렌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학교에서도 한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자녀분들이 잠깐 이제 외국에서 살고 있다가 잠깐 이제 지금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머물러야 되고 아기용품을
단번에 다 살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걸 또 다 그걸 전부 다 살려고 하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요. 그래서 렌탈을 했다라고는 하시는데 아유 그러니까요. 이게 참 삶에 적용하는 게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저도 고민이 되는 거는 사실일 것 같아요. 중고가 좋지 않다라고는 하지만은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든다라고 하면은 중고를 고민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용품 더더욱 태어났지 얼마 안 된 그런 생명체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외부의 기운에 너무 쉽게 노출이 되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보자면은 만약 예산이 감당되는 선이다라고 한다면은 새로운 거 깔끔한 거 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질문들 다 답변을 드리면서 오늘 중고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는데 이게 저도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딱 떨어지는 게 아닌 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하루하루 한순간들을 쌓아감에 있어서 매 순간이 이제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나 자신에게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듣고 뭐 헛소리하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내고 무탈하면 또 괜찮으신 거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제 이야기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삶에 적용해서 하나라도 더 가리고 조심하는 게 낫겠다 생각하면 또 그렇게 지내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다 무탈하게 평안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